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 같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이 겁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트럼프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유럽인들이 참전하기를 거부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동맹국들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토 탈퇴를 준비 중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같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은 동맹국들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그 도움을 요청했고, 바로 어제는 나토 동맹국들이 인용하자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또 나쁘게 행동하며 겁쟁이라 했습니다. 한편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트럼프의 발언은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며 충격적으로 분쟁을 시작한 후 트럼프 팀은 아마도 3주가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의 출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트럼프 본인도 자신의 발언에서 계속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이번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도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전을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협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가가 높은 유일한 이유인 단순한 군사적 조치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겁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동맹국들을 향해 모욕과 요구를 너무 시끄럽게 쏟아내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이미 모든 상식적인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토의 어느 동맹국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무도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그 전쟁에 유럽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맹국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전쟁 첫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와 이탈리아인들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나토 동맹국이 이 나라, 즉 이란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탈리아 국방장관과 몇몇 고위 관리들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급히 리야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동맹국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는 데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겁쟁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치가 이것은 전투 행위가 중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후 국제법 준수와 긴장 완화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방송에서 다뤘고 오늘 간담이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도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페르시아만 국가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양의 가스나 석유, 기타 자원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연간 무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약 57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큰 경제 규모에서 보면 이 숫자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57억 달러조차도 57억 달러는 독일이 중동에서 요트, 보트, 보석 등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설자들이 유럽인들도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왜 트럼프를 돕지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첫째로 트럼프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럽인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탈리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트럼프가 이틀 전 미국은 도움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 나토 동맹국을 비판하냐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틀 전에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이 워싱턴의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할 생각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그런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그때 이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나토가 미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이틀 전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들을 지키려고 매년 수천억 달러를 쓰지만 그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우리의 군사적 성공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 도움이 필요 없다면 트럼프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맹국들을 겁쟁이라 모욕하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라고 하나요? 뭘 기억한다는 거죠? 너 스스로 이틀 전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네가 직접 우리는 그 도움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사실 트럼프에게는 그 도움이 정말로 필요해요.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 없어요. 트럼프가 이 전쟁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명히 테헤란의 군산복합체와 그 억압기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이란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전쟁의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위협이 됩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남부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할 계획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트럼프는 이 공격을 알고 있었고 승인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 시설 폭격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 사건은 메가 운동 관계자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마가 쪽에서는 이런 이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건 네타냐후이고 그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 전쟁에 끌어들였으며 트럼프를 속였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이스라엘이 남부 파르스를 폭격하는 줄 몰랐다고 말할 때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그는 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동맹국 미국이 시작한 전쟁으로 계속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유럽인들에게 그냥 명령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군함을 보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트럼프에게 이건 우리의 전쟁도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목요일에 아예 전쟁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이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사주 기한을 언급하며 우리가 일정보다 앞서고 있다고 했고 이후에는 미국이 이미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펜타곤은 이 전쟁 자금을 위해 의회에 2천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승리처럼 보이지도 않고 곧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중동으로 군인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상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시기 트럼프는 우리는 파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는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해야 할 것은 이란이 자국 지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확실히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가정보국장 툴시 게버드는 이번 주 수요일에 이란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었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란 정권이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생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운항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무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무기의 사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장황한 말을 내놓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물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이 해병대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천재적인 전쟁 전략의 절정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행동으로 인해 상승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발언이 유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블러프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전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위기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만만하게 동맹국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꼭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의 후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에서 후원하기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